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우리 6단원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글을 읽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활동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64쪽을 펼쳐주세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볼게요. 첫째, 글을 읽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표현을 고쳐서 써보는 공부를 할 거예요. 둘째, 읽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다지기 공부에서는 뭐뭐 했는데, 그랬대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활동 64쪽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말로 한번 고쳐서 써보는 거예요. 자, 누군가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어요. 시끄럽게 왜 우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울어?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너 속상한 일 있는 거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하고 먼저 확인을 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면 좋겠지요. 에이, 뭐 그런 일로 짜증을 내니? 이렇게 짜증내는 친구에 대해서 같이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너 짜증 많이 났구나.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짜증을 내는 것보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고쳐서 말할 수 있는지 지금 국어활동 64쪽에 써보도록 하세요. 자, 다 썼으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마음을 전하는 말로 고쳐보는 건데요. 네, 미술 시간에 물통이 쏟아져서 그림 위로 물이 다 쏟아졌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물통을 건드려서 그림을 망쳤잖아 하고 화를 내는 게 좋을까요? 얼른 물통을 세우고 물을 닦으면서 조금만 조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너 때문에 물통이 쓰러졌잖아. 내 그림 다 망쳤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나 우리 마음 신호등 배웠잖아요. 화가 났을 때 빨간불이면 멈추고 노란불로 생각하고 초록불일 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서로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준비물을 안 가지고 온 친구에게 너는 왜 그렇게 준비물을 안 가지고 오니? 하고 먼저 야단을 치는 것보다 왜 준비물 안 가져왔어? 무슨 일이 있었어? 까먹은 거야? 준비물을 안 가지고 오게 된 이유를 물어보면 더 좋겠죠. 만약에 그 친구가 까먹고 안 갖고 왔다면 앞으로는 잘 챙겨. 앞으로는 까먹지 않도록 정리를 잘 해놔.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말할 수 있는 방법. 마음의 신호등 빨강, 노랑, 초록불 잊지 말고 예쁜 언어 생활 하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제 찾아볼 건데요. 자,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해줘서 나도 정말 기쁘다.
라고 하는 건 기쁜 마음을 서로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니? 하고 타박을 하거나 나무라는 거는 상대방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너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그려볼까? 하고 친구의 특성에 맞게 제안도 해주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하기죠. 그렇게 하지 말랬잖니.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상할 것 같죠? 도와주려고 한 건데 잘못했다고 네, 타박을 하는 것처럼 꾸지람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언제든지 고마웠던 일이 있을 때는 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내 마음이 아파. 그렇죠. 언제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나 싫어. 네 부탁 들어주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미안, 내가 지금은 너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겠지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맞은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 국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써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잘못만 쓰면 상대방이 그 사과의 쪽지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나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 너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나도 이런 잘못은 고칠게. 이렇게 써야지만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국어 활동 66쪽입니다. 먼저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을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글을 써야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입장에서만 글을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을 찾아서 사용해야 돼요. 아, 너 그까짓 거로 화낸 거야? 너 나한테 화났냐? 이렇게 글을 쓰면 상대방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을 사람의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변명을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글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표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6단원에서 배운 내용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볼게요. 저는 읽을 사람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말을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있었던 일과 내 감정을 솔직하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점도 글로 쓸 수 있어요. 자, 참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쓰는 거, 그리고 읽을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는 거, 여러분 잊지 않고 사과의 편지, 화해의 쪽지를 쓸 때마다 기억해서 쓰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이렇게 6단원을 마무리하면서 기초 다지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국어 활동 67쪽입니다. 오늘은 음악 수업이 있는 날이다.
선생님께서 리코더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제 저녁에 리코더를 가방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리코더 연습을 하려고 가방을 보니 리코더가 없었다. 아침 자습 시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이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현주가 장난으로 숨겼대 라고 말했다. 자, 현주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친구와도 또 화해할 일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은 틀리게 표기가 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침 자습 시간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라는 것과 했대, 숨겼대 라는 것은 어떻게 바르게 표기를 해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말 뒤에 붙는 아이와 어이는 혼동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도 많이 틀리고요. 심지어 어른들도 많이 틀려요. 뭐뭐 했는데는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을 그랬대. 이럴 때 전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전할 때 쓰고요. 뭐뭐 했는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뭐뭐 했다 그런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떻게 고쳤을까요? 있었는데 과거에 뭐뭐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리코더가 있었다 그런데를 합쳐서 있었는데가 되기 때문에 어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에 어이가 붙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리코더를 숨겼다고 해 있죠. 리코더를 숨겼다고 해 하고 다하고 해가 합쳐져서 숨겼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숨겼다고 해.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을 전할 때는 이를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3번으로 가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중에 바른 표기를 먼저 골라보세요.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져왔는데 어이일까요? 아이일까요? 그곳에 입장하려면 오후 6시까지는 도착해야 한데 아이일까요? 어이일까요? 공연장에 가는 길인데 친구가 아직 오지 않았대. 친구가 아직 오지 않았대. 어떤 표기가 맞는 표기일까요? 같이 살펴볼게요.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져왔다. 그런데 비가 안 온다. 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곳에 입장하려면 오후 6시까지는 도착해야 한다고 해.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했어. 이기 때문에 아이가 맞는 표기이고요. 공연장에 가는 길인데 공연장에 가는 길이야. 그런데 이기 때문에 길인데 어이가 맞고요. 친구가 아직 오지 않았대. 않았다고 해. 들은 말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맞습니다. 우리 오늘 기초다지기에서는 뭐뭐 했대에서 어이와 아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이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반대로 이런 의미일 때 쓰고요. 그런데 했대에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다시 전할 때 쓰는 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초 다지기까지 잘 마무리한 친구들, 오늘 공부 점검합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표현을 바르게 고쳐서 써봤나요? 대와 대의 차이를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나요? 어렵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코로나 백신이 곧 개발된대 다행이지? 자, 여기에서 맞는 표기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써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